자, 지붕부 구성 부재 중에 제일 먼저 설치되는 부재가 산자나 개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산자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자는 그 석가래 위에 설치하는 부재죠. 그죠? 그래서 산자의 재료로 뭐 이렇게 대나무 쪽이라든가 또는 장작이라든가 사리나무 같은 부재를 설치하는 이런 부재들을 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설치 목적이 여기 위에 흙을 깔죠. 그죠? 흙을 까는 흙을 원래는 알매흙이다 또는 현장에서 새우흙이다 진새흙이다 이렇게 많이 다양한 말로 많이 사용했는데 20년도에 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이 산자 위에 까는 흙을 진새흙이다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제시해 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진새흙이다 이 부분의 흙을 진새흙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물론 뭐 아직까지 그냥 알매흙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시방서 기준대로 제가 가급적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바뀌어지면. 그래서 여기 진새흙을 깔면 이 진새흙을 설치하는 목적은 뭘까요? 자, 이 석가래 하부에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연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분에 미장을 하는 미장을 치바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치바지역을 미장하기 위해서 진새역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진새역과 치바지역의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산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 위에 적심도 설치하고 뭐 보토도 설치하고 강의다짐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기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산자 구조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죠? 우선은 재료 자체가 대나무라든가 대나무 쪽이 되겠죠. 그죠? 대나무 쪽이라든가 또는 짧게 장작 산자도 꽤 많죠. 그죠? 일정한 지역에 또 장작 산자를 설치하는 분포들이 또 많아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쌀이나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산자 재료로 사용하더라. 이런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나무 쪽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쪽 같은 길이가 뭐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한 7자에서 12자, 뭐 통상적으로 2에서 3m 정도. 이걸 너무 짧게 쓰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상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2에서 3m 정도 길이로 보통 설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산자들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를 이제 산자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산자 새끼로 대나무 쪽이든 장작이든 쭉 엮어가서 지붕 위에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산자 새끼는 보통 한 6m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은 건재산 같은 데서 이렇게 다 구입해서 사용하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산자 새끼도 현장에서 이렇게 꼬아서 설치를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점점점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부재들은 이런 재료들은 다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겹쳐마 구조. 자, 겹쳐마 구조일 때는 자, 겹쳐마에는 부연상부에는 개판을 일반적으로 설치하죠. 이것도 제가 연계판, 부연계판과 평고대 교구일 때 다 설명드렸던 사항이에요. 그죠? 연계판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석갈의 형태가 이렇게 좌우 상하로 휘어지기 때문에 거기 위에 개판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부연은 각지게 이렇게 반듯하게 치목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부연상부에는 기본적으로 개판을 설치하고요. 부연상부에도 뭐 아주 간혹 산자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다만 장작 산자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부연상부에는 장작 산자를 설치하는 것보다 부연상부에만은 대나무 쪽 산자를 설치해 주는 게 구조적으로 시공상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 자, 강의 다짐을 하고 처마 것 쪽을 이렇게 긁어서 파뒀어요. 쭉 긁어서 파뒀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놓느냐면 바닥 기아를 설치할 때요. 막새를 설치하기 전에 받침장을 설치하죠. 그 받침장의 설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설치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수평에 가깝게 설치되기 때문에 뒷부분이 높아지면 강의 다짐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받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강의 다짐이 굳고 나면 다시 이 부분을 긁어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강의 다짐 이후에 이 기와 설치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걷어내 주는 겁니다. 앞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꺼워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꺼운 장작 산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는 좀 좋지가 않겠죠. 그죠?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산자 설치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 우선은 산자를 설치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산자를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 도리 위에서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의 저 부분을 단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단골. 근데 여기를 산자를 설치해 버리면 여기 지금 단골 흙을 채워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을 미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산자를 설치하기 전에 이 단골흙을 채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저 부분에 단골흙을 채우기가 어려워지니까 산자 설치하기 전에 단골흙을 채우는데 얘는 잘 빠집니다, 사실. 뭐 특히 굴돌이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단골을 설치할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힘살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힘살을 설치해 놓고 저기에 단골흙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단골흙이 저 힘살의 지지를 받아서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힘살을 설치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뭐 현장에서는 힘살 대신에 이렇게 목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서 단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힘살을 단골 설치할 때 설치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산자 설치 전에 그래서 그 단골 벽부터 먼저 이렇게 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을 막지 않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왜 저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는 이 방인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막혀져 있지 않으면 외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기를 차단할 필요 없는 그런 누각과 같은 그런 건물들은 굳이 저 부분을 막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공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못을 쳐놓다 보니까 저 부분에 단골벽이 설치될 이유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끔씩 이렇게 답사 다니다 보면 저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원래는 단골을 칠 줄 알고 설치를 해놓은 건데 뭐 기능자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들에 단골이 없는 건물들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보여지는 거죠. 노출되어서. 사실 저렇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그 굴돌이와 납돌이의 단골벽 시공, 이거는 시방서상에서 나오는 건데, 과거의 시방서상에서 단골벽은 하부가 경사지고 상부가 수직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상부가. 근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단골벽 자체가 밑으로 자꾸 슬라이딩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시방서에서 하부는 굴돌이 같은 경우에는 돌이 끝단에서 약간 안쪽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이 뒤쪽 부분이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이 사다리꼴로 설치하게끔 이제 시방서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납돌이도 동일합니다. 납돌이도 돌이 끝단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뒤쪽에서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해서 단골벽을 채우고, 물론 거기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힘살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납돌이와 굴돌이의 단골벽을 시용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부재. 요게 길이가 한 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재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설계 도서에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재는. 이거는 그제 특별한 명칭이 없어요. 그죠? 특별한 명칭이 없어서 뭐 그냥 현장에서는 메뚜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자바지제죠, 사실은. 산자바지제. 왜 저 산자바지제가 필요하냐면, 이 산자바지제 없이, 자, 석가래 끝단 위에 평고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 평고대 바로 안쪽에 붙여서 산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 위에 진세역을 깔고 밑에서 치바적을 바르려면 평고대 하단과 저 산자 하단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하부의 평고대 라인에 맞춰서 치바지역을 바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자바지제를 설치하면 이 산자바지제의 두께만큼 어떻게 해요? 산자를 저 평고대 끝단에서 약간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공간만큼 치바지역을 바르면서 평고대 하부의 라인을 잡아주기가 시공상에서, 그러니까 치바지역 이렇게 바를 때 시공상에서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계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자바지제를 많이 설치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